오늘의 핫투 첫 번째 소식은 붕어빵이네요. 일단은 뭐 ICBM이든 뭐든 일단 붕어빵이다. 정말 닮았다. 유전자는 정말 강력하다. 라는 이야기. 저희 집 저희 아들 딸도 200m 밖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야, 네 아들 딸 지나간다 이러는데 더 닮았어요. 저기는 더 닮았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아니 저 뒤에서 이렇게 딸을 백허그하는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딸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이제 찬물을 껴안자 딸이 옆에서 환호를 하고 박수치고, 엄마 리설주와도 많이 닮았고 아빠 김정은과는 더 닮았습니다. 귀엽고 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천진난만해 보이는 소녀의 정체는 올해 9살 될 걸로 추정되고 있는 둘째 딸 김주애 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김정은의 딸이라는 게 뭐 무엇보다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 김정은의 이 세 남매로 추정되는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둘째 딸. 제가 잘 알죠? 제가 북한을 오래 취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소중한 가운데 둘째 딸을 첫째 아들, 셋째 아들 공개 안 하는 상황에서 별안간 느닷없이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그 장소가 화성 17형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느닷없습니다. 왜 갑자기 저곳에 천진난만한 애띤 9살 소녀와 ICBM이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곳에 김정은이 딸의 손을 꼭 잡고 데리고 온 겁니다. 딸이 아빠 화성 17형 ICBM 발사 궁금해요 라고 요청했을 리 만무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사 딸이 졸랐다 하더라도 어느 아버지가 저 위험천만한 현장에 데려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전 들었습니다. 화성 17형 ICBM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세 남매 중에 제일 먼저 둘째 딸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가계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 함께 보시죠.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2009년에 결혼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김정은은 만 38, 리설주는 만 33살. 첫째 아들로 추정됩니다만 2010년생, 12살. 둘째 딸 김주애로 추정이 되는데 2013년생이라면 9살.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데 2017년생이라면 5살. 이렇게 3남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둘째 딸 김주애.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데니스 로드먼이 굉장히 입이 가볍죠. 김정은의 초대로 평양 갔다 와서 둘째 딸 주애라고 밝힌 바 있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라. 주예일 수도 있고 주애일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아직 정확한 이름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었던 김수경 박사님. 왜? 그렇죠. 굉장히 뜬금이 없죠, 사실은. 지금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를 납득시킨 답변은 없었어요, 아직. 저도 김진애 그걸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켜봐요. 그 화성 17형이 아주 위력적이거든요. 예.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이 다 커버되는 그 아주 위력적인 ICBM인데, 만약에 이게 대외적인 메시지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만방에 알리고 싶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이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식의 방식의 연출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더 무섭고 긴장감 높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훨씬 더 긴장감 높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갑자기 딸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딸. 이렇다는 건 전 이건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대내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거기까지 오케이, 납득했어요. 그럼 무슨 어떤 메시지냐? 메시지? 예. 근데 기존에는 어떤 뭐 비핵화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핵화를 두고서 얼마나 협상을 할 거냐, 뭐 미국과 협상을 할 거냐, 양보를 할 거냐, 더 세게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핵이 완전히 완성됐고 우리는 이렇게 핵으로 인해서 안전한 국가, 어떠한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국가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걸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하. 좀 약한가요? 아니, 너무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내 메시지라고 저는 봤어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 맥락이라는 게.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무기를 미사일과 공개하면서. 딸, 네. ICBM과 둘째 딸. 그래서 이제 핵 완성했다. 우리는 핵이 완전히 완성됐고 비핵화랑 없다. 예. 없고 우리는 핵이 완성된 국가를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민들은 이제 안전하게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삶을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혹시 주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러한 행보를 보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을까? 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후계자가 아닌 둘째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 보통 이제 북한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장남이라던가 셋째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왜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느냐? 만약에 첫째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이 모든 이야기가 후계 구도에 맞춰질 것 같거든요. 네. 후계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로 모든 외신과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후계 구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런 안전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딸을 데리고 예. 나온 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막내는 너무 어리고 오빠는 사춘기라 둘째 딸을 데리고 나온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그 관심이 후계 구도를 벌써부터 얘기하는 식으로 가기를 김정은 정권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 김주애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역사적인 중요철 양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런 대내 메시지라면 과연 이 평양 시민들이 이 같은 약간 좀 뭐랄까 나이브하기도 하고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핵과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이 메시지에 얼마나 설득도 할 것인지 오히려 이 핵 때문에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시민들만 굶주려 간다라는 원망을 사진 않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관건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ICBM 화성 17형 엄청나게 위대한 그 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저 ICBM 미사일 발사를 완벽히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 쪽이 무게가 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ICBM 미사일, 저 화성 17형이 정말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진입을 하면서 북한이 원했던 타겟, 미국이겠죠? 까지 정확히 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탄 분리가 되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북한은 애석하게도 아직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ICBM은 완벽히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운영 믿음성을 검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안아올린 자립적 국방공업의 고귀한 산하 조선의 화성포가 세계 앞에 또다시 당당히 나섰습니다. 네, 발사 영상 잘 봤습니다.